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그 독서 지문 2개, 문학 지문 2개, 그리고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좀 빠듯해요. 왜냐하면 이 독서 지문이 좀 어려워서 이 어려운 지문을 우리 어떻게 좀 이해를 좀 시켜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어려운 걸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바로 수능을 가도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니까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도 있구나. 이 정도 그냥 깨달아보고, 그 용어들만, 그 개념들만 내가, 아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쳐도 뭐 큰 성공이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지문을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요, 문학, 문법, 독서,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거 2개 다예요? 네, 해보려고요. 어제 수업했던 친구들은 독서 지문을 하나는 거의 중심 내용만 정리를 했고요. 하나는 기본 개념만 설명을 좀 해줬었고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고운고 에이스들만 있는 자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고전 시간하고 나와 있는데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17페이지를 펴보시죠. 자, 최준석의 성의 꽃 먼저 나오고 있네요. 자, 성애가 뭐냐, 얘들아? 성애란 겨울에 추울 때 막 유리창에 하얀 얼음 같은 게 오잖아요. 그쵸? 눈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것. 그걸 이제 성애라고 하는데, 시적 화자가 버스 안에서요, 이 성애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애를 보고요, 그 성애가 생겨나는 그 현상을 보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을요, 상징적이라는 성격을 하나 부여할 수가 있겠죠. 성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상징적, 감각적, 현실, 참여적. 뭐 감각적이라는 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현실 참여적이라는 말은 저항시를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요.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를 지닌 시기가 있었어. 우리 현대 그 역사 속에서. 언제였을까? 독재 정권 시절이겠죠. 그렇죠? 자유가 침해되던 그 시절입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유가 박탈당하니까 시민들도 당시 사회의 모습을 독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지. 그리고 독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 현실 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이런 시를 현실 참여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최준석의 성의꽃은요, 전반적으로 저항적인 이미지라든가 현실 참여적인 이미지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맨 마지막 부분에서요, 은근히 암시가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내용 시작할게요.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티장을 하고 다닌다. 엄동혹한일수록 선영이 피는 성의꽃. 자, 배경이 일단 나왔네요.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새벽이네요. 공간적 배경은 시내버스 안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 시내버스가 바로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네요. 서민이 뭐야? 나는 잘 모르겠네. 서민이 뭔지. 서민이 뭐니 주경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서민이야?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그치? 뭐 나처럼 뭐 급하면 헬리콥터 타고 이러면 서민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쌀국수 먹고 싶어갖고 점심때 베트남 차선 갔다 오는 거 서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서민의 삶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를 할 때. 자, 머릿속으로 저거 미친놈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새벽 시내버스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고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데 그 찬란한 치장이 뭘까?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그 밑에 엄동국한일수록 선현이 피는 뭐요? 성의 꽃이라고 했죠? 바로 그 성의 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한 치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성의 꽃에 대해서 실적화자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걸까?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걸까? 찬란하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겠지. 곧 서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성의 꽃은 언제 핍니까?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하게 피어난다고 했네요. 엄동 혹한은요 아주 추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겨울에 아주 강한 추위를 엄동 혹한이라고 합니다. 겨울에요 선연이 피어나는 성의꽃인데 사실 이 성의꽃이라는 건 누가 피워내느냐 하면 아래쪽을 더 읽어보시면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입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의꽃을 누가 만들었어? 서민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 서민들의 삶은요 언제 선연히 핀대요?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어난대요.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삶이 고달픈 삶일수록 이 성의꽃이 선연히 피어난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엄동혹한을 우리는 뭐라고?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봐도 되겠죠. 됐니 얘들아?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서에 빠는 파출부, 실업자 다 누구야? 평범한 민중들이야. 서민의 모습이지요.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게 뭔데?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 뭔데? 그렇지. 성의꽃이 되겠네. 기막힌 아름다움. 이게 바로 성의꽃입니다. 찬란하다고도 했고요. 아름답다고 했죠. 그죠? 이 성의꽃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전람회에 갔대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뭐 작품들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애정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도 싫은. 예를 들어서, 예를 또 얘기 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개인전이야. 선생님의 셀카를 전시해놨어. 다들 보러 올 거잖아. 그치? 애정이 있으니까. 민규 웃어야지. 웃어야지. 다들 보러 올 거야.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민서의 그 생활을 그렇게 쭉 사진으로 나열했어. 너 누가 가겠니? 남자친구 아니면 가겠어? 그치? 야, 자기도 안 갈걸? 아니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전람회에 온 듯 성의꽃을 바라본다는 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만큼의 애정이 있다는 뜻이겠죠.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보는 행위, 그 꽃잎파리 하나하나 관찰하는 행위, 전부 다 뭡니까? 이들 삶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표현 방법 하나 찾아보고 싶거든요. 차가운 아름다움이랍니다. 요것만 보고는 표현 방법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왜 차가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계절이 언제입니까, 지금? 겨울. 겨울이죠? 엄동 혹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갑죠. 이때
뭐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성의 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엄동혹한의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표현 방법 뭐예요, 그거는? 네, 역설적인 표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역설법 하나를 찾아보는 거야. 아, 이 거꾸로 써지는 글씨는 언제쯤 바꿀 수 있지? 아니, 녹화를 하잖아요? 아, 글씨가 거꾸로 써져 있어, 이 좌우가 이렇게. 아무리 막 찾아도 좌우 반전이 이렇게, 좌우 반전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 놓는 걸 못 찾겠어. 참 바보 같으시네요.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겨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지! 대답 안 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뜻 아니야? 자, 아무튼 뭐 언젠가 누가 바꿔주겠죠 뭐. 자, 차가운 아름다움의 취한다까지 봤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뭐를 보고요? 성의 꽃을 보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군가 시작하냐 보니까 이 성의 꽃을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서민들이 참 막막한 삶을 살면서 뱉어낸 한숨이 성의 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막한 한숨이라는 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서리법이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대로 포기? 좌절입니까? 아니요. 정열의 숨결이라고 하지요. 고달픈 삶 속에서도 이런 정열, 열정이 타오르는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꽃을 피워냈다는 거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야, 이렇게 애정이 있는 성의꽃을 막 관찰하고 막 쳐다보고 그러다가 지워버렸대. 그러면 서민 자식들 없어져 버려. 뭐 이런 표현이겠어? 아니겠지? 손가락으로 쳐다보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고 하면 나의 온기 때문에 성에는 그 얼음이잖아요. 나의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 성의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 현상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태도에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가까이 가서 계속해서 보고 만지고 한다. 이마를 대고 본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서민들의 삶에 뭐 하겠다? 내가 공감을 해보겠다라는 행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감입니다. 공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행위예요. 덜컹거리는 창의 어린은 푸석한 얼굴. 누구 얼굴이겠어? 얘들아, 새벽 버스 차창에 성의가 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럼 그 창에 어린애 얼굴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누구 얼굴이겠어? 자기 얼굴일 거 아니야. 그치?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말이야, 시적 화자 자신의 얼굴이 아니야. 조금 더 읽어보면 나는 이렇게 서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잖아.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힘든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니? 당시 상황이 엄동혹한이어서. 그쵸? 근데 이 엄동혹한을 계절적 배경 그대로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처음에 설명할 때 시대적 배경 얘기해줬죠? 그쵸?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군사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예요. 사람들의 자유가 다 제한되고 박탈당했을 때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부정적 현실이라는 건 시대적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때 푸석한 얼굴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무슨 일을 오랫동안 같이 했나봐요.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 푸석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 거야? 아래에 있는 이 친구의 얼굴인 거야. 서민들과 민중들의 이런 부정적인 삶을 내가 생각하고 공감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다가 아, 내 친구를 떠올리게 된 거지. 그 친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면회마저 금지가 됐다니까. 군대 갔나? 감옥에 갔겠지. 그치? 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주나요? 시대적 배경이
자유가 제한되고 박탈되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했을까? 민주화 운동을 했겠지. 그치? 잠깐만. 라면은 아예 결석으로. 아, 모른데요? 네. 시각이 아니라 결석으로. 네네. 3시간 녹화 당첨. 약간 아이돌 같았어. 당첨. 아니. 오늘 남성 동지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들 봐라. 대답하지 마.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고. 유태형 하나 빨리 와야 되는데. 자, 뭐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리 그 배열을 한번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 나한테 무슨 냄새 나니?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민경아, 그때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주태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올 거야. 좀 늦는다고 했잖아. 안 온다 했는데. 안 온다고 했어? 아, 맞다. 안 온다고 했구나. 가정. 그러네. 친구가 없어요.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 채연아. 뭐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민결이가 저기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대답하라. 성훈이 몇 반이냐? 저 실망이요. 7반? 아니 초속부가 없네. 저거는 같은 반 없어 여기? 네. 그렇구나. 자, 면회마저 고민된 친구, 감옥에 있는 친구 같고요. 아마 민주화운동 자유를 부르짖다가 끌려간 사람이겠지요. 면회마저 금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앞장서서 시위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뭐 했나?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니? 버스 안에서 성행보 구경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비판적 시적화자를 비판하는 시선으로 이 시를 감상한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권력에 겁먹고 포기하고 좌절한 인물로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그죠?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불러드릴게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자, 테드 속에 서 보셨습니다. 자, 18페이지 고대종의 첫사랑 보도록 하죠. 자, 첫사랑은요, 뭐 짧은 시입니다. 요 시는요, 우리 유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자, 유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 민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유추 기억나? 민사 유추 기억나? 유추요? 응. 유추 기억 안 나?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본 적 있냐? 없지.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그냥 개구리를 한 6마리 모아놓은 거니까 웅크리고 있을 때. 근데 이 자식을 쭉 앞다리 뒷다리를 잡고서 쭉 땡기잖아? 나는 이거 사진으로 본 건데 그 미국에 무슨 어부도 아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장화랑 앞치마랑 이렇게 입고 황소개구리 뒷발을 이렇게 밟고 앞발을 이렇게 잡아갖고 쭉 당겼는데 이만큼까지 올라갔어. 개구리가. 또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야. 사진 한번 찾아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람도 잘못 볼 수 있을 것 같아. 애기 같은 거 있지. 애기 같은 애들 맹이하게 누워있는 애들 있지. 그거 삼킬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대단한 애들이지, 그지? 한국에 뱀이 와갖고 확 깨물잖아? 안 들어가 이빨이.
철거하냐 철거. 대박이야 새끼들. 그리고 탁 물리잖아 그러면 하고 쳐다보고 뭐야 하고 잡아보고 대단한 놈이야. 원래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그 수입을 해온 겁니다. 왜 했느냐면 연구 목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의 생태계에다 그냥 버려버렸어. 풀어버렸어. 왜요? 그럼 뭐 어떻게 연구실에서 계속 먹여주면서 키울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럼 뭐 죽이든가 하지. 그걸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민간에서는 그걸 식용으로 진짜 식용으로 쓰는 거야. 그 황소개구리가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먹으려고 그 개구리를 이제 썼는데 그거 혐오스럽잖아. 누가 먹어, 그지? 우리가 난민 국가가 아니고. 아무튼 그걸 이제 들여와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제 팔려고 들여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먹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생태계 그냥 버려버린 거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토종개구리들을 싹 다 잡아먹고 토종개구리들이 사라져가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자, 뭐에 대한 얘기야? 생태계에는 이런 일이 생기더래.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 얘기 하나 했죠. 외래어라는 게 있잖아요.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우리 사회로 우리 언어 사회로 막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 어떤 결과가 생길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질문입니다.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우리 토종개구리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유입이 되면 사라져요. 뭐야? 순우리말. 그렇지. 우리말이 설 자리를 잃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도출을 왜 하는데요? 네? 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앞에서 이런 상황을 얘기해 줬잖아요. 이 생태계의 상황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와 어때요?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 생태계와 언어 생활이라는 분류는 다르지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니 그 결론도 비슷할 거다라고 추리해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유추라고 합니다. 됐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교복도 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머리 염색을 막 하얀색으로 하고 주경이가 교문으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 잡히든가 불려가든가 하지 않을까? 근데 주경이한테 다리를 떨떡거려 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 아프니? 얼른 가. 프리패스가 됐네. 그 뒤를 따라가는 성원이가 뭐야 너? 그냥 가래? 그럼 나도 할 거 안 할 거?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하겠지? 이런 결론을 유추해내는 것, 이런 결론을 추론해내는 것, 이걸 유추라고 해요. 같은 상황 속에서. 왜 그랬니? 그래서 제목이 첫사랑인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첫사랑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이 유추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내용 봅니다. 흔들려 있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눈이 계속하는 도전을 했답니다. 일단 표현 방법 뭐니? 의법. 의법. 왜 의법? 도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그 뒤에 멈추지 않았으랴. 이 부분은요? 설이법 되겠지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의 1번 보시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을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영탄법이 아니라 영탄적 어조래. 다른가요? 미세한 차이가 좀 있겠죠. 말하는 투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조라는 건.
영탄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놀람, 부름, 응답 따위에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어조를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읽었던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나뭇가지 눈꽃 한번 피우려고 도전했던 그 눈! 영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그지? 표현 방법은 선입법이지만 눈이 이런 도전을 멈추지 않고 노력을 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니까 영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영탄적 어조 맞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눈이 내립니다. 나뭇가지 위에 소복소복 쌓이겠지요.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면 어때요? 쌓이기가 힘들겠지? 그치? 하지만 눈은 도전을 멈추지 않더랍니다.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춤추었겠지의 주체는 누구? 눈이 두드려 보았겠지. 그쵸? 춤추었겠지. 근데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춤추냐?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반복법이 사용되었네요. 그죠? 눈이 나뭇가지 위에 쌓이려는 노력을요 반복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싸그락 소리죠. 의성어입니다. 난분분은요 가벼운 물체가요 살랑살랑 떨어지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꽃잎 같은 거 떨어질 때 난분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좀 있으면 벚꽃 되게 많이 필 텐데요. 바람에만 싹 불면 벚꽃이 막 눈이 내리듯이 쫙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난분분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가, 주경아. 너 돌아오면 대답 있어야 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가. 뭐야? 없어요, 빨리 해야지. 그래, 그래야 성공한 고등학교 생활이 된단다. 공부와 연애는 상극이야. 알겠지? 응?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해 줄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수능 보고 400점 만점인데 선생님 친구들은 360점, 370점을 맞고 그랬어.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그랬거든. 선생님이 연애를 딱 시작하고 300점을 못 나왔어. 근데 그 너무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공부를 안 했어?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선생님이 3학년 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결심을 했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럼 헤어졌어요. 잘했어요.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잔치 한번 할까? 쌤 헤어졌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야, 너무 크게 비운다. 선생님이요? 헤어졌냐고요? 헤어졌겠죠? 언제 헤어졌을까요? 점수 받고? 아니, 20살 겨울에 헤어졌어요. 왜요? 그렇게 차가운. 네. 20살 겨울에 헤어졌는데 이게 이게 영화 한 편이다. 영화 한 편이야. 아유, 진짜. 그때는 2000년 겨울. 선생님 우연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그 썸 타던 후배 한 명을 만나게 돼요. 우연하게. 까지. 자, 아무튼 그래요. 뭔 얘기까지 한 거야? 난분분 춤을 추어서 음성 상징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이연에요. 싸그락 난분분 반복을 통해서 강조의 요가 거두고 있고요. 또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이 음성 상징어도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생동감도 느끼게 해주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네.
보세요. 싸그락 의성어 남북은 남북문을 뭐라고 했어? 꽃잎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했지. 의태어가 되겠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야 이거 의성어냐 의태어냐 물어보면요 의성어인가? 의태어인가? 헷갈리네. 음성상징어요. 그럼 맞아요. 아시지? 약간의 팁을 드린 거야. 미끄러지게 수백 번. 야, 그러니까 얘는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으려고 쌓이려고 수백 번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표현을 좀 바꿔보면 노력은 노력이지만 할 때마다 다 실패했다는 뜻이지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눈꽃을 피우기 위한 수백 번의 시련을 겪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사랑이라는 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겠죠.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다 마음을 어떻게 했대? 다 퍼부어 주었대.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다 퍼부었다. 헌신했다는 뜻이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호를 보아라. 꽃을 피웠나 못 피웠나? 피웠다는 뜻이겠지? 이 황홀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침내 피워낸 저 사랑을 보아라 라는 뜻이야. 사랑을 이루어냈네요. 각고의 노력 끝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수백 번을 실패했는데 그래도 도전을 했지요.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냈습니다.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야,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이 눈이 싹 쌓이는 거. 눈이 쌓였지? 이 눈 쌓인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방금? 황홀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그것을 사랑을 이루어냈다라고 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얘들아, 이 나뭇가지 우밑에서 정말로 꽃봉오리가 뿅 하고 피어나는 요걸 사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도전 끝에 눈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눈이 쌓였지. 요 쌓인 상황을 사랑을 이루어낸 상황이라고 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읽었던 봄이면 그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누가 불 질렀어? 인두로 막 지졌어? 대인 자리는 뭐야 이거? 이 눈이 쌓였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눈이 쌓였던 그 자리는요 수많은 도전과 시련, 헌신, 희생의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된대요? 뿅뿅 뭐야? 플라워 그죠? 꽃을 피워냈죠?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했네요. 봄꽃이 피어납니다. 사랑의 결실이라고 봐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아까 유추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봄꽃이라는 것은 어떻게 피어났습니까? 눈이 이 겨울에 뭐를 이겨내고 겨울 눈이 시련, 희생, 고난을 이겨내고 쌓여낸 것이 그렇게 피어나는 게 봄꽃이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 끝에 이루어진다 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요렇게 같다라고 추론하는 요 방식을 유추적 발상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헌신.
자, 필기가 나타나셨으면 12번 문제. 아까 정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하나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의 영탄은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가에는 영탄법이 있을까요? 아까 영탄법 얘기하면서 사전적 의미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 감정의 표현이죠. 놀라. 부르는 거야, 그지? 응? 대답. 이런 거 다 영탄이라고 했지? 맨 마지막 부분 봐봐. 가시의 맨 마지막. 친구여. 부르고 있는 거지?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위쪽에 말이에요. 서리적 표현들도 몇 나와 있거든요. 이 서리법기가 원래는요. 평범한 문장인데 그 평범한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의 형태를 바꿔버린 거지. 결국은 강조라는 표현을 위해서 바꾼 거니까 영탄적 어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3번 정답은 4번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의 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어. 얘들아, 성의 꽃을 손가락으로 막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보는 부분이요. 무력감입니까?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공감하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틀렸어요. 13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14번. 정답은 4번. 다시 3번.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봄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지 않나? 왜 틀린가? 그렇지. 나뭇가지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죠. 눈의 노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 시 두 편을 봤고요. 그 다음 그렇게 재미없는 고전소설 하나가 나옵니다. 금우 태자전입니다. 금우. 금우가 뭐야? 금우. 금소아지. 금으로 만든 소. 금우입니다. 네, 다녀오세요. 왜? 할 말 있으면 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우리 오늘 한 번만 쉽시다. 11시 만에. 응? 한 번만 쉬자. 몇 분이요? 20분? 10분? 야, 저런 애 하나 안 하네 있는데. 얘들아, 고전소설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 그치? 네. 고전소설은 보기를 항상 먼저 보자. 근데 보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당연히 있지요. 보기가 없는 고전소설 문제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시죠. 자, 금우태자전에는 주인공 태자가 유년기에 온갖 시련을 겪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가부터 마까지 쭉 보시죠. 출생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납치되네요. 그리고 버려지지요. 라부분 궁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마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한테 다시 먹혀버리지요. 유년기에 겪는 시련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읽어볼 고전소설 제시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서역 파사국의 왕은 정덕왕, 순경후, 보만후라는 세 부인을 두었는데 좋겠네. 수라의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었다. 아이고 문제 상황인가 그지? 자식이 없어.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만후가 태자를 낳게 되자 양후, 양후는 뭐야? 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정덕왕후와 순경후는 이를 시기하여 시비라는 건 여자 종을 시비라고 합니다. 여자 문종.
12칠함과 짜고 태자를 고깃덩어리와 바꿔치기 한다.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나? 그죠? 생겼죠? 오만과 누굴 낳았어? 태자를 출산을 했네요. 그런데 이 태자가 봐봐 세 부인이 있었어. 정덕왕후랑 순경우는 아이를 못 낳았잖아. 자기 자식이 태자가 되어서 왕이 돼야 돼요.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누가? 보만우가 아이를 낳았네. 그럼 제가 왕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태자를 바꿔치기 했대요. 뭘로? 고깃덩어리와 바꿔치기를 했대. 근데 그것을 그 양후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 신이 채랑이한테 시켜서 고깃덩어리와 바꿔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봐봐. 채랑이는 선인이야 악인이야? 악인이 되겠지. 그럼 양후도 명령을 내린 사람이니까 악인이 되겠지. 태자와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네. 맞습니까?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배경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인물 관계도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빨리 인물을 찾아내고 주동인물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그 주동인물에 대항하는 반동인물들을 찾아냅니다. 그럼 갈등 양상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 고전소설 안에서의 갈등은요,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 말고는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보기에서 제시가 되든가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을 읽을 때 꼭 반드시 찾아야 할 건 뭐다?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 관계를 항상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알겠지? 자, 채랑이 아래기를 낭랑은 여자종이지 참. 낭랑은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이가 아니라 피덩이를 낳으셨으니 이런 변개가 어디 있으리까? 보만후 혼미중 놀라 급히 몸을 들어보니 과연 아이는 간데없고 붉은 고깃덩이 오늘 혼비백산 정신이 없는 중 가만히 생각하되 아까 정령한 나만을 보았더니 어찌 된 일인고? 지금 보건 내 고깃덩이가 있은즉 아까 잘못 보았던가? 잠깐 의지하여 조일 쪽에 나마로 보았던가? 곡절을 알 수 없어 의혹이 만단하더니 양후가 와서 위문합니다.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문득 기절하거늘 양후 말하기를 해사는 입으려 하지 못하나니 과도히 근심하지 말고 몸이나 포중하소서. 건강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심일까요? 아니겠지. 나쁜 년들인데 그지? 이에 국밥을 국밥이란다. 이에 돼지국밥도 아니고 이에 국과 밥을 무수히 권하니 이때를 당하여 보만후 어찌 모해에 빠진 줄 알리요. 뭐 파스타 이름 같아요, 그죠? 보만후 어찌 모해에 빠진 줄을 알리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서술자가 하는 말이죠. 그쵸? 얘들아, 보만후가 모해에 빠진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는 말이야. 서술자가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서술자가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혹은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른다. 보통 이 서술자의 개입은요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냐면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리요 이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어찌 그 상황을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서술자의 개입 부분입니다. 됐어요? 성원아, 너 눈이 얼마나 나쁘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보여? 민규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진짜 보여? 그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앞으로 와, 그럼. 그럼 뒤에서 뭐 하는 거 안 보이는데. 민서야, 너 민결이라고 쓴 거 보여, 안 보여? 읽어봐. 민결. 그래, 쟤 너 보이서 그래. 너안 보이면서 뒤에 있으면 안 보여. 다음 따서. 자, 편집자용 운영 부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고깃덩어리랑 아이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체라를 시켜가지고 산속에다가 버리게 만들어요. 산속에다 그냥 버리게 만들어. 다음 장 문제 봐요. 이날 밤 사경에 채란이 아이를 싸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갈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하여 무서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채란이도 아이를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데 야 사람인데 와, 이거 꺼려지지 않겠어? 그치? 아이를 산 언덕에 버리고 급히 돌아올새 호련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바람 소리가 진동하는지라 어이구 얘들아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야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단다.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설명 한번 해볼게. 비현실적인 게 뭐야? 이거야. 비현실적인 게 뭐야? 선생님 마스크를 내리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이거 좀 일찍 나오네? 일찍 비현실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어깨를 탁 쳤는데 팔이 뚝 떨어지더래. 근데 그 팔이 말이야 지 혼자 막 하더래. 그럼 못 일어나고 팔이 나가더래.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비현실적인 일이야. 그쵸? 전기적인 건 뭐냐? 전기성이라는 건 뭐냐?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기이하여 전할 만한 이야기. 비현실성이랑 약간 유사해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이거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방금 내가 팔 떨어져서 팔이 막 나간 거를 전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이한 일은 맞죠? 그쵸? 기이한 일은 맞습니다.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수학을 아주 못하는 사람인데 문제를 아예 못 푸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 문제를 탁 썼는데 잠깐만 나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 어려운 함수 문제를 말이야 함수 문제를 한 30초 안에 다 풀어냈대. 원래는 못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못 푸는 문제였는데 갑자기 뭐가 번뜩 떠올라가고 막 풀어냈대. 비현실적이냐? 뭐가 비현실적이야? 풀 수도 있지. 나도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못 풀 수는 아니다. 문제를요 풀어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어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신기한 일을 해낸 거잖아. 이걸 전기적인 상황이라고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비현실은 아니지만 전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요 이 단어는 두 개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전 소설에서는 그냥 하나로 똑같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이걸 왜 썼느냐? 여기 봐봐. 호련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람 소리 진동하는지라. 요걸 전기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니? 갑자기 바람이 불면 기이한 거야?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나면 기이한 거야? 그래? 바람이 갑자기 불었어. 기이해? 왜 기이하지? 잘 들어봐.
날이 더워. 여름이야. 아, 여름이 더워하는데 바람이 샥 불어갖고 내가 시원함을 느꼈어. 그 바람이 불기 기이한 일인가? 바람은 언제도 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이하지 않습니다. 네. 그쵸?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새가 날아가면 이상한 건가? 아니요? 아니지. 기이한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진동하는 게 기이하다고 오해를 할 만하지. 이해되셨나요? 이건 전기성이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분은요. 분위기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이다라고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인 거지. 전기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채란이 한 걸음에 급히 궁중으로 내려와 야구를 보고 아뢰기를 아이는 아마 수리에 밥이 되었을 것이오니까 막 버리고 돌아오려는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새소리가 바람이 지나더니만 독수리가 채가 나 보이다. 사람이 죄는 못 질리고 어찌나 무서운지 죽을 뻔. 양후 상을 후하게 내리며 이르기를 다음 날 가서 보고 오라. 이튿날 채란이 산중으로 들어가 보니 백합이 한 날개로는 땅이 깔고 한 날개로는 아이를 덮고 있다가 사람을 보고 달아나거늘. 얘들아, 학이 말이야. 한쪽 날개를 바닥에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다른 쪽 날개를 이렇게 덮어줬대. 학이. 이거 뭐 질문할 만한 거리는 아닙니다만 비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야? 전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세상에 이거 어떤 학이 아기를 덮어줘? 나아가 자세히 보니 아이가 밤새 더욱 장성함과 같거늘 하루 사이에 장성했대요. 차라리 놀라면 범사한 아이가 아니잖아. 어찌 백학이어서 호위할 줄 알았으리요 하고 깜짝 놀라더랍니다. 자,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아,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양후가 걱정이 많아요. 이때 채란이가 얘기합니다. 23페이지 B로 묶여진 부분을 보시죠. 폐하께서 일찍이 후원에 밭을 가라. 늘 천하용형을 보시나니 그 밭을 가는 소가 병이 나서 다른 소로 바꾸실세. 암소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암소가 사나워 사람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므로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 죽을 주려 하고 놓고 섰으면 사람을 쫓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사납대요. 소 구유에 이 아이를 넣고 여물을 많이 주면 뼈도 남기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니 아무 염려도 마옵소서. 자, 채란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소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넣어두면 그 사나운 소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이를 씹어먹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거기다 버리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소는 사나워서 무조건 잡아먹는다. 요런 계책을 낸 거야. 채란이가. 나쁜 게 아니야. 응? 오래 이름으로 걸려. 양후 크게 기뻐하여 이 계교 가장 신기하고 묘하다. 채란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니? 다음 줄. 무슨 경사난한 듯하여 잠들기를 기다려 행사하려 하더니 이윽고 날이 점점 저물어 인적이 조용하거늘 채란이 양후와 같이 가서 아이를 소 구유에 담아놓고 위에다가 여물을 많이 덮고 멀리서 바라보니 대저 천지간에 이런 몹쓸 무리가 어디 있으리요? 얘들아, 뭐니 이거? 몹쓸 무리가 누군데? 채란이하고 양후를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지? 네. 서술자의 개입 부분이라고 봐야겠지.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죠. 천지 무심하지 아니하시니 귀인은 백신이 호위한단 말이 옳도다까지가 서술자 개입 부분입니다. 이때 암수가 여물을 해치고 아이를 곱게 통째로 삼키고 이후로는 여물도 아니 먹고 옆에 가만히 있으니 이 소는 하늘소로
장수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태자를 위하여 내려와서 태자를 구하고 하늘에 오를 솟더라. 이게 바로 비현실적인 요소 아닐까요? 하늘에서 소가 내려왔어요. 아이를 구하려고요. 근데 왜 잡아먹었어? 뼈 하나 살 한 점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 통째로 꿀꺽 삼켰지? 그치? 그리고 이 소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 해갖고 알을 하나 낳아요. 그 안에 금우태자가 들어있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어색이 없어? 이때 양구와 친하니 바라보고 돌아와 기꺼워함이 측량할 게 없더라. 기꺼워하다는 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태자를 처리한 줄 알고 기뻐하더랍니다. 됐나요? 이렇게 금우태자전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먼저 볼까요? 기억에 나타난 양궁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의 정답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 2번 자승자합입니다. 자, 어려운 모르는 사자성어도 있을까? 방약무임. 그러니까 안하무임이라는 말이 있지, 그지?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요거는 이제 방약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포자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양두불기를 도와줘. 한 분 좋아해? 민결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양주에는 안주로 굴비를 먹어야 됩니다. 자, 호가호의는요? 호가호의 뭐야? 신형처럼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 호가 여우야, 여우. 뒤에 호자는 호랭이. 안주? 안주? 아닌 거?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그 호랑이가 가니까 여우가 왕이다. 아, 호랑이 없는 물에 여우가 왕이다. 뭐 비슷합니다만 의미가 좀 달라요. 뭐냐면 이 가짜가 거짓말, 거짓 가짜야. 거짓 가짜.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는 뜻이야. 그거 있지? 앞제비들, 뒤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주경이가 앞에 하고 야! 막 하는 거야. 우리 형님이야!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 호가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주경이를 누가 이제 함부로 못하지, 그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응? 요거 이제 호가호의라고 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진짜 몸집은 되게 왜소한데 걔랑 엄청 친한 친구가 거의 뭐 쌈질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도 걔한테 누구 하나 막 해코지를 하는 친구들이 없어. 나한테 걸렸으면 진짜 날짜 없지, 그제? 정의의 사돈데 뭐, 하지만 난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단다. 얘들아, 인생의 교훈 하나만 얘기해줄게. 이건 뭐 수업과 상관없지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주경이가 지나가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말이야, 막 어떤 남자들 무리에 이렇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막 돈도 뺏고 막 놀리고 막 그러고 있어. 그거 어떡할래? 이게 네 친구야. 되게 친한 친구야. 어떡할래? 어떡할 거야? 주변에 있는 막 짱돌 하나 들고 가?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간다고? 전화하면서 가. 112 전화하면서 가, 그냥. 알았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부딪히잖아? 얘들아, 너희에 너무 소중하단다. 안 돼? 그러니까 성원이가 막 가운데 쫙 갔어. 막 되게 무서운 형들이, 야, 일로 와봐. 했어. 그럼 어떡할래? 네, 왜요? 갈 거야? 야, 일로 와봐. 하면, 알았지?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절대로 위험한 상황에 포함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2명? 아이 것이. 2명 정도야.
2점으로 나가. 여기 있지. 위험한 상황은 만들면 안 돼. 자, 농담처럼 얘기를 했고요.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17번 정답은 2번이에요. 채란이 나서서 태자를 야후 몰래 버린다고 했는데 채란이가 뭘 몰래 버려. 야후가 다 명령해서 몰래 버리는 거지, 그지? 너무 쉬운 문제였고. 16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네요. A와 B, 최란이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독수리가 채 갈 거예요. 소가 먹을 거예요. 정답은 5번. 5번입니다. 다음 15번 서술상의 특징. 좀 읽어보시죠.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문제들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이거 건드리지 마. 녹화 계속 켜놓을 거니까. 그 수업 중에 자꾸 선생님 쉬는 시간 주면 선생님 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여기 켜놔야 돼, 그래서. 니기만 걸지 마, 그냥. 역시 두유의 힘이야. 선생님 제가 아까 헷갈린 게그 허영우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화는 안타깝네요.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그 표류명 있잖아요. 어떤 논문에서 표류명을 써져 있고 뒤에 양준과 같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이거 대단한데. 이래서 독서는 중요한 거야. 연 얘기하는 거야, 현 얘기하는 거야? 현이지? 연도 여기 두 명 아니야? 다른 것도 있죠. 모르겠다. 아무튼 연 하나 현 하나 있어.
7번이야? 이건 진짜. 아 진짜? 개깔려 진짜. 걔가 반발이지. 반발이지? 반 애들이 혀는 그냥 아예 그냥 별명 만들어서 싸는 거고. 얘네가 그냥 화들거리고. 너들거리고. 너희는 되게 유명한 같아. 우리가 진짜 유연해. 너 이거 누구? 지금 이경 강범수는 근데 도전 중에서 모르는 애가 없지. 아 걔는 몇 번이야? 누구? 신이세. 걔랑 같은 반이. 아마도 최근에는 몇 번이 모르겠어.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다니는 거야. 아니 그 인지원 인지하는 걔 누구야? 아니 인지원도 걔랑 지내는 거야. 이기원이랑 걔랑. 같이 다니. 근데 갑자기 내가 준키랑 같이 있는데 계속 걔까지 뼈가지고 같이 있던데. 뭐 지환이가 이키랑 친해가지고. 중학교 때. 걔 농구 아니야? 넌 학교에서. 지환이 축구. 여기는 농구 잘 안 해. 농구 애들 빼고. 정천중은 우리 농구 거의 안 했어. 다 축구만 해. 그래서 애들 여기 축구를 잘해. 종천고에서 넘어오는 애들 많잖아. 1학년 이상 애들. 축구. 우리가? 종천고 1학년. 종천고 3학년 축구를. 근데 우리도 한 명 있고 근데 3학년은 모르겠는데 2학년 그냥 아니 하는 거 보니까 봤어 언제 하는 거? 아니 맨날 이 점심먹으러 운전해서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1학년이랑 2학년. 아 대부분 다 이상한 같이 한 거야? 1학년 2학년 때 바뀐 거지. 강범준 안 오는 날 했을 텐데 비겼대 이 얘기. 우리 1학년 공고 1학년하고 공고 2학년 이 얘기. 우리 반만 4명 나왔었는데 누구? 이기현 나왔고 강범준 나왔고 그리고 뭐였지 두루중이었나? 우리 내 친구 배준수라는 애 나왔고 준수랑 또 누구 나한테 임지성이라는 애. 이름 헷갈리는 기억나 진짜. 지윤이 3명이야. 김지훈, 이지훈, 허지훈. 이지훈도 있고 김지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외우는데 좀 걸렸다 진짜. 아니 딱히 외우려고 노력 안 하니까. 나도 안 생각나. 애들이 말을 했는데 얘기하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가 시끄럽냐? 그 조용한 날 그냥 약간 뭐래 따로따로 놀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애들 중학교 때 뜻이 다 달라가지고 아 너네가 분위기 살짝 봐봐. 그럴 것 같아. 다 따로따로 놀아서 아직 어색하긴. 중간중간 이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절반인 것 같아. 이 절반 이 절반. 나 3학년 때 최악이었거든. 2가 2명 나머지 다 A였거든. 우리가 그래? 지금 너네가? 이 많으면 진짜 힘들어. 반이 재미가 없어. 얘가 이거든. 너가? MBTI 보면 2, 80%. 무슨 다 내지 못해.
갱동. 아, 너무 알지. 너랑 같이 놀한 적도 있어. 개개? 지금 자신감이 좀 높죠. 이게 자신감이 되게 좀 많이 떨어졌어. 우린 룰 존나 잘한다고 했거든. 그랬어. 1대1. 튀어.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겼을 거야. 튀어. 해보긴 하거든. 내가 보거든.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겼어. 이해가 안 되지. 애초에 근데 그냥 젓가락이잖아. 아이 갱동. 운동한다고. 아 그래? 몰랐어? 뭐였지? 아니, 그냥 박수만 주고 오늘은 그 익힌 건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살짝 알아. 살짝 안 해. 진짜 거의 비슷해. 뭐 배드민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헬스. 헬스. 발의 차이를 앞에서 알았어. 누나. 저 배고파요. 어? 아니 더럽게 왜 벽bom을 파? 하지 마. 벽bom을 파. 아파. 아유 목이 아. 네? 아 목이 아파서. 출발이라고 했지? 저는 7가 넘는데. 아니 성원이. 은근선 11반. 어? 주경이도 11반이네. 이거 같은 반이네? 네. 알고 있었어? 네. 그래. 야, 동아리 먼저 떨어졌어요. 뭐 무슨 동아리였는데? INC. 어? INC. 아, 아이엠쌤 영화 알아요? 네? 영화 아니요? 몰라? 이거 알아. 구 페이지. 자, 문법입니다. 문법.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얘들아, 한글 맞춤법은 표준 규정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이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 쓰는 거에 대한 얘기니 표기에 대한 얘기예요. 표기. 표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제로 쓰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 발음이 어떻게 나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 맞춤법입니다. 제 1항 9페이지야.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지? 그죠? 표준어를 어떻게 한대요? 소리대로 적음이라는 조건과 또 하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 두 개입니다. 이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하고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을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형태를 밝혀 적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쵸? 꽃이. 주경, 뭐가 떠오르냐? 닭꼬치. 맛있지. 개인적으로 빨간 냉면을 좋아합니다. 갈비향 좀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하지만 닭꼬치는 빨간색이지. 닭꼬치 말고 다른 거 생각나는 사람. 영통꼬치를 하지 말고. 꽃, 플라워. 그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저렇게만 써놓으니까요. 먹는 꽃이 하고요. 향기 나는 꽃하고요. 뭘 얘기하는 건지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나눌 수가 없습니까? 소리 나는 대로만, 들리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대로만